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해서 법률행위 해석. 바로 2번 봐. 2번 제목 시작. 법률행위 해석.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란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 때문에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됐나? 그럼 법률행위 해석 어디다 몇 줄 것이고 법률행위 해석이다 몇 줄 것이고 판사들이 하는 거야. 판사들이. 법률행위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판사들이.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는 사람들은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 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어. 계약서 내용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임대차 계약서 쓰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것의 의미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내주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인가? 분쟁이 생겼어 지금. 그러면 임차인의 진짜 의사는 권리금 받아가겠다고 했고 임대인의 의사도 그렇게 썼다면 분쟁이 안 생겼겠지. 그러나 임대인의 의사는 내준다 받아가라 이렇게 주장을 해. 임차인은 내놔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지. 그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은 주님이요 판사요. 판사가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는 해결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첫째 이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확정하냐면 갑의 을의 진짜 의사가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계약서 내용을 정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자 여기보다 진의 내심의 효과의사 그 밑에 한번 봐. 밑에 보면 그 해석의 대상에 진의 나오나? 진의 동그라미 쳐봐. 진의. 그러면 갑이 진짜 갖고 있는 의사를 진의라고 그래. 아니면 이것의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른쪽에 봐. 가의. 표시행위에 여러분들은 동그라미에 왼쪽에는 진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오른쪽은 진의요 가의요. 비교해야 돼. 즉 가의는 가짜 생각이 아니고 표시행위로부터 짐작해낼 수 있는 객관적 의사를 가의라고 해. 다시 한번 객관적 의사, 실제 의사, 진짜 의사. 자, 됐나? 그러면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 자, 갑의 진짜 의사는 권리금 내주겠다고요. 받아가라는 뜻이라고요. 받아간다. 이런 의미로 썼다는 거지. 그럼 을의 진짜 의사는 받아간다. 내놓아라. 그래서 분쟁이 생겨. 그러면 이와 같이 당사자의 진짜 의사를 검토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 됐나? 그 자연적 해석 위에 한번 봐. 자연적 해석의 대상은 진짜 의사요, 객관적 의사요. 한번 읽어보자. 다시 구분. 해석의 구분에는 자연적 해석도 있고 오른쪽에는 무슨 해석도 있고 주범적 해석도 있고 그 오른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 갑과 을의 진짜 의사를 내용으로 해서 정하려고 했더니 분쟁을 해결 못하지. 그러면 진짜 의사대로 하자. 객관적 의사대로 하자. 그러면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정하는 해석 방법을 주범적 해석이라고 그래. 됐지?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그냥 다 같이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그리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구별되는 개념 아니야. 그래서 규범은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규범적 해석은 진짜 의사대로, 객관적 의사대로. 됐나? 그럼 자, 이것에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 이것의 의미를 둘러싸고 이 객관적 의사는 무엇인가를 표시행위만으로는 판사가 봤을 때 객관적 의사를 무엇인가를 모르겠대. 그럼 판사는 아이씨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판결을 때려치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다 목적.
그 밑에 한번 봐. 그 밑에 표준이 나와 있어. 자연적 해석의 표준. 표준 나오나? 그 동그라미 쳐봐. 목사 임신 이렇게. 그래서 목적이나 또는 사실인 관습이나 또는 임의법규나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에서부터 검토해서 내용을 정해야 돼. 따라서 판사가 표시행위만으로는 이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자, 우리 한번 관습은, 거래 관행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권리금 준 것을 도로 찾아갑니까? 새로운 사람에게 받아갑니까?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객관적 의사를 탐구해서 객관적 의사 표시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없어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의 의미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해 가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진 것이야. 이해하셨나? 이것을 법률행 해석이라고 그래.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잖아 지금. 현희씨 이제 합의서 쓴다고. 그 합의서에 이후에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각서를 썼어. 근데 각서를 써놨는데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죽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 합의서 내용을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정당한 이익의 조정 의사를 고려해서 계약서 내용 여기다가 이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쓰고는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빠졌지. 그 틈을 보충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른쪽에. 따라서 이것의 의미는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어도 그 후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부분 판례야. 이게. 따라서 법률의 해석 방법으로는 보충적 해석은 아까 보충적 해석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때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했을 때 보충적 해석이 적용된다 한번 언급했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고 그래.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환에 의해서 다른 법률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판사가 정한다고 그랬나요? 그때 적용되는 해석 방법이 보충적 해석이다 한번 언급했으니까 그런 게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해. 여기서는 자연적 해석은 객관적 의사대로 내용을 정한다. 진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 다 같이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이해하셨지? 이게 법률의 해석이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이걸 정리해보면 자연적 해석은 객관적 의사대로, 실제 의사대로, 진짜 의사대로, 다시 지읒은 지읒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보충적 해석은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아버려. 틈이 생긴 경우에는 그 틈의 내용을 보충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표시행위만으로는 표의자의 실제 의사나 객관적 의사를 분명하게 정할 수가 없다면 판결 때려치워라. 목사 임신을 고려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 시험에 사실인 관습도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있다. 그럼 O 하면 되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도 계약서 내용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럼 O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실제 의사대로 내용을 정하는데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아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자 그 말이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아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짜 의사를 모르면 객관적 의사대로 탐구해야지.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밑에 1번에다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 나오나? 따라서 알자. 모르면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알면 자연적 해석, 모르면 가의대로 해석을 해. 상대방의 진위를 여기 봐라. 상대방의 진위를 알거나 모르거나 알 수 없었다면 객관적 의사대로. 다시 한번 알자. 여기 봐라. 알면 무슨 해석? 모르면 무슨 해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서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해석은 계약서 내용은
당사자가 정한다고 그랬나요? 법원이 정한다고 그랬나요? 법원이 결정을 해. 그래서 법원이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 목사 인준대로 정해야 하는데 지 마음대로 정했다면 그건 법률 문제를 잘못 적용했으므로 당사자는 바로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래서 법률행 해석을 잘못 오면 끝나는 거예요. 상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고 이유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남았는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에는 다시 알자.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랬지? 근데 자연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에 딱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다 같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와. 오표시 무효의 원칙. 이게 거기 나와 있네. 바로 이번에 합의 후 착오로 인한 오표시의 경우 그에 따른 등기 나오는데 거기는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어? 거기다 3단계 이렇게 외워. 3단계.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로 해결하라. 요거 외워놔야 돼. 그 3단계가 갑이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대. 갑이 땅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는데 을과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를 한 것이야. 그래서 갑은 X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하기로 약정을 했지. 약정을 했는데 실수로 계약서는 X 토지 소재 지번 써야 되잖아. 그래서 잘못된 실수로 Y 토지 소재 지번 기록한 것이야. 그리고 등기는 X 토지로 되었겠어? Y 토지로 되었겠어? 갑이 X 토지 넘겨주겠다. 그랬더니 을이 좋다. 을이 거기에 X 토지 대금 지급 약정했으면 매매는 X 토지 이전 합의했잖아 지금. 됐나? 근데 계약서에는 지번을 제대로 썼어? 잘못 기재했어? 뭘로? 됐지. 그리고 등기부에 올라갔겠어? 안 올라갔겠어? 중개사 시험의 특징상 민법은 등기부에 안 올라가면 시험 깜도 안 돼. 깜도. 그래서 Y토지로 등기 되었다. 이걸 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결하라 그 말이야. 그럼 이 시험 내용 이것은 그냥 5년마다 한 번씩 내는 거예요. 5년마다. 몇 년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런 것들 아주 기초니까 잘 따라와 그냥. 그리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고 팔팔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은 좀 속도감이 좀 있어 없어? 내가 집에서 내 거 강의를 들어보니까 꼭 70 먹은 할아버지 강의 같아. 근데 그 시절은 갔다니까. 그 시절은 12월 달에 왔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새로 오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강의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너를 위해서 강의한 거 있어 다 동영상에. 3개월 동안 3개월짜리 자세하게 해놨다. 꼼꼼하게. 그거 아마 보면 속 터질 거라고. 그래서 속도 그 1.5배로 해서 빨리빨리 보셔. 다시 한번 오표시 무효의 원칙. 지금 갑과 을이 X토지로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니까. 그러면 매매계약은 계약서 썼을 때 정해지는 것이야? 약정만 해도 정해지는 것이야? 지금 약정을 한 거야 이렇게. 말로. 지금 계약서 썼지? 제대로 썼어? 지번을 잘못 기재했어? 그러면 X토지로 합의했는데 Y토지로 잘못 기재한 것은 Y토지로 매매 흔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2단계는 여기는 성립이요? 불성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성립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불성립을. 따라서 성립, 불성립. 그래서 등기했는데 지금 등기부야 나와라. 등기부야 나와라. 나오네 여기서. 3년 연습한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X토지 사고 팔기를 합의했는데 Y토지로 기재했다고 이렇게. 그 등기부에는 뭘로 올라가? Y토지로. 여기까지야. 근데 Y토지로 을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때 매매 흔적이 없잖아 지금. 그러므로 따른다. 원인의 부존재. 무효. 이게 무효야 무효. 그럼 만약에 을의 등기를 믿고 제3자 나타났을 때 이 무효는 이 등기만의 무효는 매매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건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져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처분권이 없는 자가 병에 등기했어도 이것은 뭐 무효.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못해. 왜? 매매 흔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매매 자체를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논할 수도 없어. 지금은 부존재니까. 다만 등기 자체만 놓고 본다면 소유권이 없지.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해 주었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므로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몇 단계? X토지 이전 합의는 확정, 유효. 따라서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Y토지로의 잘못 표시, 계약서에 Y토지로의 잘못 계약서 썼지? 무효요, 유효요? 부존재, 다시 한번 불성립.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그렇지. Y토지 등기부에 기재했지? 이 등기는 무효. 등기만 놓고 보면 무효. 계약 흔적도 없다고. 절대 무효, 상대 무효, 절대 무효.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취소 문제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올해 나오면 이 정도 해주었으면